한서진은 청담동 갤러리 한스앤코의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공간을 채웠죠. 오늘은 새로운 전시회 개막일. 이번에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완벽함이라는 갑옷을 입은 채 30해를 살아왔으니까요. 관장님, 프랑스에서 온 컬렉터가 통화를 원하신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사무실로 연결해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봄빛이 푸르렀어요. 5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서진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절제된 미소. 그 어떤 균열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외모. 통화를 마친 서진은 갤러리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그녀의 선택을 거친 작품들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의 안목과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림들 중에 단 하나도 그 아이를 그린 적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서진은 남편 윤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지우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의붓딸인 지우는 27에 당찬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와 지우 사이에는 어떤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10년을 함께 살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어느덧 편안해졌습니다. 그건 모두 상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서진은 갤러리를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했어요. 하지만 매년 5월이 오면 서진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 그 작은 눈동자가 서진을 향해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 사진이었죠. 오늘은 다행히 5월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우와 지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친모는 아니지만 지우는 서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때로는 서진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서진이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 다음 주 토요일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어떤 사람인데?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이라고 해요. 독립 디자이너로 전시 연출가예요. 제가 운영하는 미술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 만났답니다. 상우가 따뜻한 미소로 맥주를 따랐습니다. 지우가 요즘 연애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 좋은 사람 같아.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미셀린 레스토랑 라 메르에서요. 지우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도 마음에 들 거예요. 도연이는 예술에 대한 안목이 깊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거든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기대되는 걸.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식사 약속이 있는 토요일, 서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 라벤더 향수를 뿌리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죠. 라 메르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프렌치 다이닝으로 유명했어요. 서진과 상우가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앉은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빠, 지우가 일어서며 반갑게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어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죠. 그 남자의 눈, 30해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눈동자.
어디서도 잊을 수 없는 그 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호가 도연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상호입니다. 우리 딸이 많이 얘기했네요. 서진은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언가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죠. 한서진입니다.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서진은 자동 조종 장치를 켠 것처럼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적절한 대화에 참여했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갓난아기의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말했어요. 사실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한 관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관장님의 전시회를 몇 번 봤거든요. 특히 잃어버린 시간들이라는 전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몸이 굳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녀가 가장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기획했던 전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전시는 그녀가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었죠. 그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침묵을 지켰어요. 장호가 물었습니다. 어때? 좋은 청년 같지 않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나는 괜찮은 사람 같던데.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지우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은 침실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갓난아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출생증명서.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는 없었어요. 그는 확실히 그녀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퀭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도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아. 서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10시에 영국에서 온 컬렉터와 미팅이 있으시고 오후에는 새 전시 작가와의 계약건이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간 그녀는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도연 디자이너라고 입력했어요.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한 인터뷰 기사를 클릭했어요. 독립 디자이너 김도현, 그의 작품 세계와 어두운 성장기. 기사를 읽어내려 가던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김도현은 갓난아이 시절 보육원에 맡겨졌다. 여러 차례 입양됐으나 모두 파양되어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 버려졌다는 느낌은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아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저의 예술을 만든 거죠.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찾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김도현은 분명 그녀가 24세 낳고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그녀의 의붓딸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서진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서진은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셨어요. 와인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을 따르고 있을 때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갤러리에서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서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도연이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솔직히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 전화 너머로 지우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직감이야. 내가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직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의붓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지우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당분간 도연이 집에서 지낼 거예요. 엄마가 이해할 때까지요. 장우는 둘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도연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죠. 그녀의 완벽하게 지어온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진은 집과 갤러리를 오가며 기계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장우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서진은 아무것도 나라지 않았죠. 도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도연의 과거, 그가 살아온 보육시설, 입양과 파양의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갤러리에 있던 서진에게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도연 씨라고 하시는데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계시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천천히 로비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오셨네요. 서진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 사무실로 올라갑시다. 서진이 말했어요.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말하죠. 기억나요? 당신이 저를 놔두고 떠났던 날. 서진은 도연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제 침몰하는 걸요. 어떻게?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도연이 말했어요. 18살 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신의 흔적들.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우에게 접근한 거군요. 도연은 묵묵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복수하고 싶었죠.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지우에게는 말했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지우에게 접근했지만 그러다 정말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당신이 지우에게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알아봤나요? 서진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봤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눈이 익었어요. 그 눈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 말에 서진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죠. 너무 어렸어. 24밖에 안 됐고 아무것도 없었어. 전 남편과는 그저 불장난 같은 관계였어요. 서로 진심이 아니었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버렸다고요? 너무 불편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두려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죠. 그때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저 어리고 겁 많은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군요. 도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6번 입양됐다가 파양됐어요. 6번이나 버려졌죠. 그때마다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서진이 도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아기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요. 당신은 지우와 정말 결혼할 생각인가요? 네. 도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신은 내 아들이고 지우는 그녀는 내 남편의 딸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죠. 도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서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우에게 말할 거예요? 서진이 물었어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지우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발, 서진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지우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할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도연은 서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주일 드리죠. 일주일 안에 말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지우에게 모든 걸 말할 겁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 서서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고 난 사랑을 배웠어요. 그게 우리가 만든 차이예요. 문이 닫히고 서진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이 이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서진에게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도현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붓딸에게 그 사람은 내가 버린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갤러리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현과 지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상호가 그녀의 상태를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새 전시 준비하느라. 서진은 언제나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우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것뿐이야. 지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은 그럴지도. 왜 갑자기 도현에게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잖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상우에게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혼 생활도 무너질 것이 분명했죠. 예정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서진은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니? 얘기할 게 있어.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요? 또 도연에 대해 반대하실 거면 들을 생각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결국 지우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한강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미리 도착해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30년 전 그녀가 갓난아기 도현을 안고 보육원으로 향하던 날도 이렇게 차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도착했어요. 예전에 밝고 환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진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죠.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에 대해 내가 그 아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우였습니다. 여보, 집에 빨리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이 왔었어.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 서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도연이 모든 걸 상우에게 말했다니 약속과 다르게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물었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도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상호에게 먼저 말한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상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죠. 상호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상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서진을 꿰뚫었습니다. 도현이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고?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말할 수 없었어. 서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었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상호가 소리쳤어요. 그건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생명이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지우와 결혼하려고 한다고? 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거야. 상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이 죄일 수는 없지만 진실을 감춘 건 죄가 맞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고 있어요? 상호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였죠. 앉을래. 지우야? 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고 서진과 상호는 그녀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상호가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내가 말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죠. 지우야,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도연에 대해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도연이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나에 관한 이야기야. 서진은 천천히 그러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4세 첫 남편과의 관계, 도연의 출생, 그리고 그를 버렸던 일까지. 말을 할수록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그러니까 도연이 엄마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버린 아들이라고요?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가 먼저 나에게 찾아왔어. 지우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텐 말하지 않았다고요? 둘 다요? 도연도 엄마도? 지우야. 상호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언제 알았어요? 방금 전이야. 상호가 대답했죠. 도현이 찾아와서 말해줬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당신이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알면서 저한테 접근했다고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도현은 어디 있니? 상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아요. 서진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 아이가 혹시 상호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현의 집 주소 알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도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계속해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도현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아, 지우가 불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쓰여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했나 봐. 잘 지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떠났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렇게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었죠. 장우는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하지만 도현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을 거야. 지우가 갑자기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 자신의 자존심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죠. 집에 도착하자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장우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지우에게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갓난아기 도연을 안고 보육원으로 향하던 날, 아기를 맡기고 돌아서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삶. 서진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다음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침 햇살이 서진의 침실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지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죠. 갤러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로요. 그것이 도현과 지우 그리고 상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민영 씨, 다음 달 전시회 일정을 전부 취소해 주세요. 갤러리에 도착한 서진이 비서에게 말했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부요? 하지만 이미 작가들과 계약도 맺었고. 괜찮아요. 위약금은 내가 전부 부담할게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해야 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 전시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목은 버려진 것들의 미학이에요. 한 달간 서진은 전시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장우와 지우는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특히 지우는 도현의 소식을 듣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도현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죠. 서진은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는 대신 직접 전시 내용을 기획했습니다. 30년간의 기억, 죄책감, 그리고 버려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죠.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특별한 분위기로 채워졌어요. 입구에는 버려진 것들의 미학 한서진의 고백이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홀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용기가 깃들어 있었죠. 오늘 전시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진이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이번 전시는 제가 30년간 숨겨온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제 삶의 이면에 있는
버려진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들의 시선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24세 저는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렸죠. 두려움과 무책임함으로 그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갤러리 안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어요. 그 후로 저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갤러리스트가 되고 새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전시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버려진 물건들로 만든 설치 미술, 흑백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벽에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죠. 이번 전시를 통해 제가 버린 아이, 그리고 모든 버려진 존재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예술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작품들을 하나씩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작품에는 서진이 직접 쓴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개인적인 고백이 깃든 예술 작품들. 그것은 갤러리를 찾은 모든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 서진은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왔구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시회 소식을요. 지우가? 서진이 놀랐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녀와 말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전시회에 온다고 하더군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우가 올 거라니. 희망의 작은 불빛이 그녀의 가슴에 켜졌어요. 도연은 마지막 벽에 걸린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실루엣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날 바라봤어요. 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지우와 상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서진, 도현, 지우, 그리고 상우뿐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그러나 많은 감정을 담아서. 갤러리 안에 남은 네 사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나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진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서진은 벤치에 앉았고 도연도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했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겪었을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도연은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살아야 해. 너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해. 도연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해. 그게 지우와 함께든 아니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우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접근했지만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마. 서진이 도연의 말을 막았어요.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해.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할 권리는 없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지우가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도현과
서진을 바라보았죠. 방해해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들어와. 난 이제 들어갈게. 하지만 지우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이해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시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모든 일이 있은 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모든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 지우야, 지우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당신이 떠난 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산산조각 냈던 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깨지기 쉽고 불완전했지만 희망이 있었죠.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야. 서진이 말했어요. 선택하고 노력하고 용서하는 관계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도연은 조용히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작은 제스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의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어요. 다시 시작하는 풍경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직접 작품을 출품했죠. 그의 작품은 갤러리의 중앙에 전시되었어요. 도연은 지우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작은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었죠. 장우는 서진의 옆에 서서 도연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우리 모두가 해냈어. 도연의 작품은 한 아이가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는 희미하게 어른의 실루엣이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볼 수 있었죠. 작품 제목은 항상 그곳에 있었던 이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갤러리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들도 결국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버려진 것들의 미학이었죠.